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퇴직의 김창입니다. 오늘은 통계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향후 1년 동안 가장 가고 싶은 여가 공간을 조사하는 결과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패밀리 식당이나 이러한 데서 여가 시간을 보내겠다. 두 번째가 산, 그리고 세 번째가 쇼핑몰, 네 번째가 중간에 이제 공원 같은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영화관, 여섯 번째가 커피숍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숍에 대한 선호하는 그러한 여가 공간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놀랍게 봤는데요. 이것이 전체 68개의 공간 중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됐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2016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9.5%였습니다. 2018년도에 11.8%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20대에서 2016년도에는 카페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러한 분이 많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대 같은 경우가 13.1%에서 21.3%,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22.2%에서 19.5%, 30대 같은 경우에는 12.4%에서 15.9%, 40대, 50대, 60대 전체적으로 증가된 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는 4.9%에서 10.1%로 2배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증가됐고요. 근데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9.8에서 9.8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읍면 지역 6.7에서 10.3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가 시간을 커피숍에서 보내겠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건물에 보게 되면은, 도로에 보게 되면 커피숍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증가됐다. 그래서 창업도 커피숍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커피숍을 창업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근래에는 폐업하는 커피숍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성공적으로 창업하기 위해서 어떠한게 우리가 창업하면 좀 성공률이 높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절차에서 첫 번째로는 인허가 중심으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포커스를 잡고 창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창업한다고 하면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비로소 커피숍을 창업해서 관련되는 그러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건증에 대한 걸 먼저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생교육은 일반 음식점을 허가를 받게 되면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휴게업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한국휴게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 보건증하고 위생교육 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면 이제 영업신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차에 맞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장비를 들여오고 직원 채용을 하고 교육을 하고 메뉴에 대한 교육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에 대한 거를 구성을 하고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준비 절차는 어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준비 절차는요, CBM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번에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측 상단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컨셉에 대한 것, 브랜딩에 대한 것, 마케팅에 대한 거에 능력을 향상을 시킨 다음에 계획을 잡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무에 대한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카페에 대한 비용이 얼마만큼 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카페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그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재무 조달 계획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파악되게 되면 이때 사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컨셉에 대한 것, 브랜딩에 대한 것, 마케팅에 대한 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입지 선정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주요 타겟팅 고객에 대한 것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브랜딩에 대한 걸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메뉴 선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해서 그 결과치에 대한 것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재무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도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CBM에 대한 전략이 확실하게 섰다. 이러면 비로소 사업 계획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 작성하지 않고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디테일하게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운영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움으로써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인테리어를 하고 설비, 장비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채용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메뉴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에 대한 것 어떻게 우리가 도로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벤트도 하기도 하고 요만한 전단지를 주기도 하고 SN 마케팅도 하기도 하죠. 그런 마케팅 한 다음에 비로소 카페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 아이템이었는데 근래에는 그 폐업하는 분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컨설팅하는 분의 영상 인터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커피 머신을 다루는 기술도 계시고 바쁘게 매장을 알아보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매장이 과연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분한 고민들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게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게 와서 커피 먹고 이렇게 베이커리 먹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사람들 늘어나서 큰 돈은 아니고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생계 유지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오산입니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카페 시장을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요 앞에 있는 가게 뭐가 안 돼서 나갔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카페 창업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창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카페 창업에 대한 것 같이 알아봤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에 대한 것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